자, 2부 인사 안 해도 됩니다. 유튜브 시청자분들만 2부 반갑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카테고리는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깡이에요, 깡. 요게 좀 은어같이 들릴 줄 몰라도 요거는 요런 액션입니다. 두 번째는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액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깡은 일종의 근성 같은 거예요, 의지. 그래서 나무에서 여러분들이 감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올라가서 그 기회를 스스로 창조하고 만들어서 감을 따는 스타일인지 액션에 관계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치밀한 전략하에 그 감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조심스러운 스타일인지 시대를 그런데 시대는 여러분 의지로 만드는 거예요. 절대로 기다리면 안 됩니다. 올라가서 바로 따는 전략이 필요해요. 요즘은 시대 정신에 입각해서 따라서 깡은 목표를 향한 자신의 근성을 말합니다. 즉 다가가야 할 자신의 꿈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서 거기에 실천론의 주인공이 되는 것. 그 꿈의 주인공이 반드시 되어줘야 되는 것. 세 번째 조건은 끼입니다. 끼. 요 깡도 할 말이 많지만 주제가 7개라서 이 끼는 무슨 말이냐면 기 더하기 기예요. 이게 끼입니다. 그러니까 기는 청탁이 있어요. 청탁이 이렇게. 흐릴 탁자고 맑을 청자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한테 기를 주관하는 게 영혼백이 있으면 여러분 혼집, 가슴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이 살아있다면 여러분 기는 반드시 청정함에 닿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탁함에 닿아 있는 거예요. 흐릴 탁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도 밟지 못하고 불투명하고 가짐과 집착이라는 욕망의 카테고리에 엉킨 채 그렇게 욕망의 패턴으로 살아가는 것. 즉 다시 말해서 욕망을 드높이고 영혼을 짓밟아 버려요. 영혼을 내려놓고 욕망을 드높인다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고통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조건이 끼라면 끼는 우리 문중에서는 기 더하기 기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코드라고 합니다. 즉 성공의 7가지 조건 속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사람이든 공부 여기서 정정할게요. 공부한다 이거는 구도자 버전이고 학습 정진으로 표현할게요. 수험생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학교에 다니든지 학생들 이런 개념으로도 정리해도 좋습니다. 학습을 하는 학습 정진이라고 표현할게요. 진화의 개념으로. 그래서 요거를 카테고리를 약간 끌고 가면 우리 코드하고 맞닿을 수밖에 없는데 이 코드는 여러분들의 앞생에 당기는 습관의 힘하고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영성 코드가 하나 있고 두 번째가 도법 코드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선도 코드가 있어요. 네 번째가 무가 코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끼는 반드시 자기 끼라는 것은 기운이 풀어짐이 있어요. 기운의 풀어짐. 이 기운이 풀어지는 걸 삶이라고 합니다. 이 삶이 살림 줄임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끼가 전개해 나가는 살림살이가 따로 있다고. 그래서 프로야구 선수가 되고 그다음에 연예인이 되고 또 자기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무속계 통해서 업을 삼고 혹은 가톨릭 성당에서 사도가 되고 성직자, 도법 코드, 절집 향냄새가 좋아, 기도하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이게 기본형이에요. 4가지 코드. 이렇게 도법은 절집 향냄새 좋아하고 그다음에 영성 코드는 가톨릭이나 개신교에 다 있고 무가 코드는 점집이나 신기가 발동하는 거예요. 신의 감이. 그래서 요 4가지 선도는 호흡이나 기단체에서 공부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어지는 스타일을 보시면 됩니다.
즉 이 생에 자신의 코드를 찾은 자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그러니까 앞서가는 거예요. 먼저 알고리즘 공식을 먼저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공식을 방정식 같은 공식을 여러분들이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와 어떤 시련과 역경이 다가와도 답을 풀 수 있는 공식을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 거예요. 코드를 안다라는 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을 두고 있는 곳을 살펴보면 돼요. 지금. 그래서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코드를 안 자는. 그리고 네 번째 카테고리가 꾀입니다. 꾀. 꾀는 또 다른 말로 지혜의 자리로서 사물을 대할 때 긍정하는 자세를 말해요. 따라서 지혜로운 자는 공익을 추구하는데 자신의 양심을 할애해 줍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사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사익을 추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로. 적어도 이익을 나눌 땐 그것이 옳을 어자에 다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생명이 있는 종 중에 배가 터질 것처럼 배부른데 나누어 주지 않고 비축하는 종은 인간 종밖에 없습니다. 가축과 짐승들, 돼지도 본능이 배가 터질 때까지 본능적으로 먹는 건데 그 돼지, 사육하는 돼지와 개도 먹을 만치 먹으면 먹거리가 있어 쳐다보지를 않아요. 그게 늑대일지라도 무리지어 사는 1등 대장 늑대가 먼저 먹고 서열로 먹고 아무리 남아도 배가 부르면 먹지를 않아요. 그런데 사람만 썩어 나자빠질 때까지 비축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종끼리 살육을 하고 살인을 하는 종도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 종이 더 있긴 있어요. 침팬지. 그건 가족을 해치려고 할 때. 그건 특히 이례적인 거고. 그래서 사람이 그만큼 전체 의식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만큼 욕망에 찌들려 버린 결과론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명을 논할 때 내일 아침에 홍익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중요한 건 공공의 이익에 다 있는 게 홍익적 텍스트라는 것. 그런데 홍익은 다 식상이에요. 왜냐하면 홍익의 의미조차도 잘 모르고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사익을 추구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공동의 선에 다 있다라는 거. 이거 공동선. 요게 동서양의 철학가들이 미래를 향해 밝게 다가가는 세상이었습니다. 공동선. 다섯 번째 성공의 조건은 끈입니다. 끈. 끈은 소위 말해 뒷배경인 백을 말합니다. 백이 있고 없고. 그런데 속가에서, 즉 사회에서는 욕망의 타락으로 인한 요게 맞는 말이에요. 백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중요한 조건일 수 있어요. 적어도 공부하는 우리 지리산 이렇게 회원 여러분들에게 끈이란 기막이 있냐 없냐로 구분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내가 늙고 병들고 사고 같은데 보호해 줄 수 있는 기막이 있냐고. 요 기자는 기운 기자 써도 되고 기할 기자 써도 됩니다. 요런 공막이 있느냐고. 그래서 자신에게 기막이 있냐 없냐로 구분을 지을 수 있는데 끈의 개념은 물론 저에게도 요게 꾀고 다섯 번째가 끈이고 저에게 말합니다. 저에게는 하늘이라는 뒷배경이 있으니 늘 자신감이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성공의 끈은 바로 기막이 있고 없고에 따라 공부인들은 갈릴 수 있다고. 여섯 번째 조건은 바로 꼴입니다. 꼴. 꼴은 여러분 생긴 모양을 말해요. 얼굴을 말합니다. 얼이 들락날락하는 그 굴. 그것이 늘 편안한지를 여러분 스스로 물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상기어자가 7개가 있는데 6번이 꼴이고 7번이 끝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가 여러분들한테 다 있냐고. 따라서 거울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한번 가볍게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거울에 비친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들의 꼴은 밤새 늘 편안한지를. 그래서 꼴이 예쁜 자는 전체를 생각하는 여유가 있습니다.
전체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곧 성공하는 마음의 여유이므로 스스로를 귀히 여기는 가치는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몇 분이냐? 끝으로 성공의 조건은 끝입니다. 마지막,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을 할 때 시작과 끝이 명확한 사람을 말해요. 근데 거의 다가 현대인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결정장애가 있어요. 현대인들은 자기 미래와 자기 꿈마저 결정을 못해요. 누군가가 강력한 카리스마와 에너지를 지닌 자가 자신의 미래와 꿈을 결정해 주기를 바라요. 이걸 결정장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가 있고 1인칭입니다. 너가 있어 2인칭이에요. 나도 못 믿고 너도 못 믿으니까 3인칭 갓을 딱 만들어 버려요. 하느님 아버지를, 부처님을. 그래서 거기에 맡겨 버려요. 여러분 미래와 삶을. 그래서 그 갓이라는 달콤한 3인칭 뒤에 여러분들은 비겁함하고 타협한 채 뒤로 숨어 버려요. 그리고 모든 미래를 신적인 의미로 영적인 걸로 해결하고 해소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거는 가장 못난 사람들의 패턴이에요. 자신을 믿는 전자의 3인칭 갓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그 신뢰와 믿음이 역사하는 거거든. 늘 은혜롭고 회복시켜주는 거니까. 맹목적인 맹신이 왜 나오냐면 고통 뒤로 숨어버려서 그래요. 그 고통 뒤로 숨은 채 갓을 앞으로 당겨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통의 뿌리가 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의 마무리를 잘 끊고 맺는 걸 잘하는 사람입니다. 하기 싫으면 그 자리에서 그만두는 그런 가벼움이 아니라 자신의 꿈을 위해서 초지일관 그 끝을 향해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끝장을 보는 사람. 따라서 끝은 일의 마무리를 말함이니 언제나 그 끝이 아름다운 자. 그게 바로 홍익보살의 사랑의 실천론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또 그 행복 안에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려고 태어난 귀하디 귀한 그런 사람입니다. 부탁하건대 여러분들은 반드시 에이스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내일 할 거예요. 홍익보살의 조건에 1번이 실력이에요. 요 실력은 두 갈래로 이렇게 갈래로 나눕니다. 하나는 도력이고 하나는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힘력자입니다. 길도자고 내가 향하는 길이 어디를 닿아 있냐고. 그게 공생에, 공에, 공공의 이익에, 즉 공동선에 닿아 있는지. 여러분들 실력이 있다면 어떤 것이 바른 신통 학문인지 알고 들어가는 게 홍익보살의 자격, 기준, 첫 단추의 실력. 그래서 반드시 에이스로의 삶을 여러분들은 살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은 슈퍼스타들의 들러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자기 자신이 주인공적인 삶. 그게 바로 화엄보살의 길이자 홍익보살의 진짜 삶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제. 여러분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영적인 무한한 힘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면 속에 내재된 사랑의 그 가치를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사랑의 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모두를 구하는 힘이 있으므로. 이렇게 2부도 정리할게요. 예, 고맙습니다.